그저께 수해복구 활동 하시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날 뵙던 모습보다 지금 보니까 훨씬 깨끗하신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 그리고 열악한 현장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구슬땀을 흘리신 의원님들 거듭 감사 인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마가 남긴 상처가 참으로 큽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인명 손실이 1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 대응 과정을 반드시 짚고 또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너진 국민의 삶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정부가 13개 수해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지만 이것으로 할 일 다 했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예비비 등 조속히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절박한 피해 주민들에게 1분 1초가 급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실제 피해보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 규모 지원도 반드시 현실화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농민들로부터 참으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두르자는 제안을 여당에 드리는 바입니다. 극심한 수해로 민생 경제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을 직면했습니다. 벌써부터 채소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흑해 곡물협정 종료 때문에 국제농산물시장 불안정이 앞으로 훨씬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8월부터는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등의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됩니다. 민생이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IMF가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무려 5회 연속 성장률을 낮춰 잡은 것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성장률 전망은 오히려 0.2%포인트 상향됐습니다. 즉 세계 경제는 전체적으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그저 상저하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 낙관만 하고 있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으니 나빠지고 있는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분기에 정부 부문이 성장률을 0.5%포인트나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 악화의 주범이 정부라는 사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그 첫 출발이 추경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추경 협상에 즉각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이 필요합니다. 물가 폭탄 피해 계층 중심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원 그리고 지역 화폐 예산 증액, 중소기업 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및 취약 차주 지원,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그리고 경기 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R200 기반 구축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재난 대응 및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SOC 사업 투자 등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심화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추경이 또한 시급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확대 그리고 재해 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에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생 경제의 고통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서서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평상시도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서야말로 정부가 국민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돈 100만 원의 가치는 나중에
형편이 좋을 때 100만 원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한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기재부나 정부가 아닙니다. 민생 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문을 잠그고만 있으면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는 국민적 질책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곳간을 지킬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민생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잡아드려야 할 때입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 회복, 경제 도약,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의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충남 부여에 가서 정말로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 수해복구 노력을 하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소중한 시간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또 재난 지원을 현실화하고 또 예방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여야 수해 복구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TF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TF에서 피해 지원 현실화 방안과 또 재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 관련 법들, 농업 재대책법이나 재난관리법 등 관련 법들을 손질하는 일을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환노위에서는 어제 하천법을 처리했고 도시침수방지법도 통과시켰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침수방지법은 한 달 뒤에 처리하자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어서 가능하면 하도록 요청했습니다만 이 도시침수방지법은 미뤄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야 TF가 이 민생우선 여야 정치복원이라는 작은 틀을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출발이 되기를 저는 좀 기대하기도 합니다. 민생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국토위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시면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관련해서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현안들을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책의총은 지금 현재 닥쳐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토론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문제는 정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이 수해 문제도 수해 문제고 지금 경제가 정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모든 지표가 다 빨간불입니다. 이걸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 무능하기까지 한데 무책임하기까지 하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데 추경 문제는 반드시 우리 당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수해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100년에 한 번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런 말이 안 통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극한호우라는 표현이 등장했던 것처럼 일상이 되어버렸다. 근데 과연 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기후위기, 이런 환경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재난 대응 시스템이라는 것은 과연 이 기후위기를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이 위기관리 시스템 전체가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후위기 등 이 환경적 변화를 담아내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행안위에서 준비한 법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기후위기 재난안전 3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컨셉은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신속한 재난 대응과 충분한 피해 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에 대비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상이 된 극한호우, 이 기후 위기 이것을 법에 담아내는 것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신속한 재난 대응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피해 보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 이것들을 담았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기본법의 개정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할 때 기후위기를 반영하게끔 법에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 피해 사례도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잃고 비록 외양간을 고치는 상황입니다만 이것들을 명확히 과거 사례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다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을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기후위기 등 환경적 변화를 담는 것입니다.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 공무원들만 탁상 공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참여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매뉴얼을 점검하게 하는 거고요. 그 결과를 매뉴얼에 반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 위기관리 매뉴얼 준수 의무를 명시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서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산지법의 1심 판결이 2주 전에 나왔는데요. 그 판결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련 공무원 전원을 유죄 판결을 1심에서 내렸습니다. 아마 이거는 2심, 3심에서도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기후위기를 반영하고 전문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한 매뉴얼이 만들어졌는데 이 매뉴얼에 대해서 이 재난안전의 이 개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준수의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반드시 지키게끔 해서 이 책임감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재난 대응인데요. 지금의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같은 경우는 사회 재난 같은 경우는 피해 규모가 심각하다 그러면 바로 대통령이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재난은 그게 아닙니다. 자연 재난 같은 경우는 그 피해 규모와 이 피해 내역들을 다 조사한 이후에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회전환과 똑같이 이 피해 규모라는 게 대략 짐작이 되고 그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싶을 때는 먼저 사회재난처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 조사를 함께 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홍수관리 통제관리소장의 의무를 강화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보면은 미호천이 범람되고 홍수가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수통제소장이 행안부와 지자체에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덕구청이 통보를 받고 청주시에 연락을 하고 청주시가 충북도에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서로 책임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그 도로관리청이나 경찰까지는 안 간 겁니다. 충북도에 여기서 분명한 과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책임 소재를 가지고서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홍수통제관리소장이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행안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도로관리청에게도 일괄적으로 알리게끔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를 가지고 서로 핑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을 위해서도 각종 정보가 활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지금은 대응 단계에서만 활용한데요. 예방과 대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충분한 피해 보상인데요. 이 복구비 지원에 대해서 현실화를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구비 지원을 좀 상향을 하고 또 이것들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 같은 경우로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은 지방의회 동의 없이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법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한 기후위기 재난 3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국회 논의에서 충실히 임해서 잘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47분의 이번 수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에게도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이 빨리 쾌유가 될 수 있게끔 기원을 드립니다.
정말 처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이태원 참사와 비슷하다. 오송 지하차도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걸 좀 비교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강병원 의원께서 재난안전기본법에 대해서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그 아주 정확한 말씀이고요. 사실은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때 가동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재난안전통신망이 1조 5천억 들여서 해서 이태원 참사 때 가동이 안 돼서 저희들이 국조특위에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재난안전통신망이 가동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연습은 많이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굉장히 안전불감증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의 책임자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관심도가 바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 한 명이 소중한데 이 2020년도에는 부산 초량지구에서 지하차도에서 사람이 사망을 했고 작년에는 포항의 냉천이 범람해서 불과 냉천에서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서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하천에 운동기구를 만들면서 이 하천의 폭이 좁아들어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우리는 사고가 날 때마다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선에서 관리 운영하는 관계 공무원들만 몇 명 구속시키고 법적 조치를 하고 그걸로 끝내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같은 사안 가지고 계속해서 재난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 사고의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전국의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고요. 재난안전에 대한 이 공무원 교육을 해서 거기에서 일정 정도 수료를 하면은 재난안전 파트에 배치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을 연수한 공무원이 청소과에 근무한다든가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홍보과에 근무한다든가. 그래서 작년에 국감 때도 그 문제를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현재 묵살된 이 사전 경고나 보고 체계 붕괴 또 유관기관의 공조 실패 또 서로 이제 미루고 있는 책임 실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태원 때도 112 신고가 이 오후 6시 34분부터 11차례 계속 압사 우려의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파가 안 됐고 대응이 안 됐듯이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도 이 행복청 직원이 3번이나 전화를 했고 또 금강홍수통제소에서도 흥덕구청 건설과에다 신고를 했고 이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감리단장이 112에 2차례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감리단장이라는 표현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하게 보질 않았던 것 같고 또 마을 주민이 소방 쪽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다라는 정보 보고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청에서 이거를 묵살했던 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보고 체계의 붕괴도 보면 김용환 지사가 1시간 뒤에 인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엄중한 상황으로 인지가 됐다라면 이 괴산댐의 원료 현상을 가보지 않았을 겁니다. 괴산댐 원료 현상은 김 지사가 괴산에 갔을 때는 이미 원료 현상이 끝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리고 점심 먹을 거 다 먹고 5시간이 지난 뒤에 이 오송 지하차도에 가서 현장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충북도의 재난안전상황실로 사건 사고가 나면 무조건 그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10시쯤에 방송을 보고 알았다는 거가 정말 참담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때 발생 1시간 후에 인지를 했고
자기 차량을 기다리기 위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1시간 40분 후에 도착을 현장에 했습니다. 국무총리의 중대본도 4시간 후에 가동이 됐고요. 용산구청도 10시 54분에 이 인지를 했고 서울청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공조 실패는 청주시는 이게 이제 이 도로는 충북도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 하천은 청주시에서 하게 돼 있고 미호천교의 확장 공사는 행복청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건이 나면 충북도에 전파가 돼야 되는데 청주시는 알고 이를 그냥 끝내버리는 자기들이. 그리고 충북도는 행복청 직원이 3차례에 걸쳐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기서 묵살이 됐는데 재밌는 얘기는 충북도에다가 행복청 직원이 전화할 때 경찰 소방 다 알렸다. 그러니까 충북도도 알고만 있어라. 이렇게 신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북도에 전화 받은 직원이 그럼 우리는 알고만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경찰도 흥독소로 신고가 들어가서 발생해서 이제 갔지만 이게 태블릿 PC가 고장이 나서 위치가 제대로 찍히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위치가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면 무전기나 전화, 유선전화, 무선전화로 얼마든지 연락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 다른 이지구에 참사가 벌어지지 않는 이지구에 경찰이 배치될 정도로 정말 오류가 극심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소방에게 공조 요청을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고 소방이 경찰에게 15번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공동 대응하자고. 그것도 잘 대응이 안 됐고 용산구는 그 당시에 응급의료기관에 분산 배치가 안 돼서 새벽 4시, 5시까지 이 주검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우왕좌왕했던 재난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도 버스가 12시까지 사고 현장을 다니고 안전문자도 1시간 40분에나 재난문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 회피인데 이 책임 회피는 이게 결국은 보니까 청주시는 지하차도 관리는 충북도청에 있다. 우리 잘못 없다. 충북도청은 행복청이 교량공사라면서 제 방을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 잘못이 아니다. 경찰은 도로 통제는 이 지자체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충북도청은 워낙 제한된 인력으로 동시다발의 재난 현상을 완벽히 책임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핑계들을 대는데 이런 재난안전의 시스템이라든가 재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도로 앞에 차량 통제만 했어도 이건 큰 문제가 없지 않았는가. 이태원 참사도 좀 더 빨리 인지를 해서 기동중대 1개 중대만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배치를 했다고 한다면 159명의 아까운 우리 생명들이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다시 지금 탄핵에서 기각이 돼서 돌아왔는데 예전에 이태원 참사 때 그 망언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정말 안타깝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행안위에서 앞으로 하나하나씩 짚어서 제대로 점검하고 또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반복된 참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재난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가동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최고 책임자에게 있다. 충북도지사. 이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특별조사기구를 독립되게 만들어서 왜 이태원 참사가 났는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저희들이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앞으로 이러한 참사를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과 보좌진 여러분께서는 장내 정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 내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로 정한 이후에는 송기현 수석 부대표의 원내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간사가 간호법 후속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성곤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원회 위원장께서 총괄대책이 향후 활동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요. 그 이후에 자유토론이 이어졌는데 총 12분 정도가 이제 토론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오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이 끝난 직후에 바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제 자정을 넘기면서 국토위 전체 회의가 진행됐지만 오히려 의구심만 더 증폭되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의안을 제출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브리핑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여야 수해복구 TF가 구성돼서 이제 현재 1차 회의를 진행했고 2차 회의는 7월 31일 월요일 11시에 개최 예정입니다. 이 TF는 8월 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현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회의 전까지 각 관련된 상임위 간사 간의 수해 복구와 피해 대책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고 2차 회의 당일에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기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번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간호법의 부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의 공약사항을 파기한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함께 공동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서 반대를 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대응 체계를 선진화하고 여러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법에 대해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 재추진의 기본 원칙은 이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료 직역 그리고 관계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직역 간의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한 관계자들과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지겠지만 가령 기존 간호법에서 많은 토론, 쟁점이 되기도 했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에 간호사 자격, 학력 인정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연한 관점에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의협이 제기하고 있는 간호사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부분과 관련해서도 간호사의 병원 밖 역할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해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충분한 협의 그리고 조율 과정을 통해서 더 수용성 높은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대표 발의자로 되어 있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달빛 고속철도는 영호남의 지역 통합과 동서 화합을 위한 취지에서 우리 정부 때부터도 논의가 시작되어서 지금 강기정 광주시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제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법안이 윤재욱 원내대표 대표 발의이기는 하지만 그 취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화합 그리고 동서의 교류를 위한 좋은 의미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의원들이 받아들여서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전원 참여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유토론에서는 오늘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 이제 국가의 지원 그리고 풍수해 보험의 보상 이런 부분들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이번에 수해 피해의 당사 지역인 이제 농촌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내용으로 토론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공개 부분에서 제안된 것처럼 강병원 의원이 기후위기 재난대응 이제 3법을 발의할 예정인데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한 부분이라거나 이제 최근 서희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학생과 교사를 대립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이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그것들을 당사자들과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체포동의안 2명 표결 이야기 있나요? 오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논의가 없었습니다. 발언하신 분도 없었습니다. 그 간호법 재추진하는 거는 구체적인 내용도 정해야 된다고는 하셨지만 그럼 그 일부 의원님들이 다시 발의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법안들 좀 수정해서 뭐 국지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 하는 건가요? 일단 국정감사 전에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법안들이 있지만 지난 법안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이 도출되었고 또 법안이 최종적으로 이제 공포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새 법안은 국지위 위원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일단은 국지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급하게 바로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 논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국정감사 전에 발의하고 저희의 계획으로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서희초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힘하고 정부하고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교육위원들과 또 원내 정책위에서 이제 그 문제를 담당하는 분들이 별도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에서 좀 논의가 되고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 경정 예산 관련해서 뭐 정부나 여당 어떻게 설득하겠다 이런 방안 논의하신 거 있어요?
오늘 공개된 부분에서 이제 추경 언급과 논의가 있었던 것 외에 정부 설득 방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자유 토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책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정감사 범위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국정조사요? 국정조사는 지금 이 브리핑 끝나고 바로 이제 의안과 올라가서 송기현 수석과 제가 제출할 예정이거든요. 그 제출하면서 한 번 더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